네, 안녕하세요. 우바요님 어서오세요. 테네님 어서오세요. 은효리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가꾸토님 어서오세요. 화랑님 어서오세요. 인드라 방송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갑자기 방송을 키자마자 맥주 기계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맥주 기계가 맹렬하게 돌아가네요. 소음이 들리죠? 네. 평소보다 목소리를 좀 크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은 인드라 방송을 열었는데 여러가지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대부분 그냥 긍정적인 일입니다. 일단은 손님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원인이 위드 코로나라고 폭넓게 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인드라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구기본과 바이윤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신의 덕분인가요? 네. 우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짜로 이 세상이 매트릭스 세상인가? 그건 신의 구기본 차원이 아니라 신의 차원이겠죠. 매트릭스 세상이라는. 그거 아니면 이제 구기본과 바이윤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이제 인드라가 이런 팔찌를 안 해요.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반지도 안 끼는 사람이 시계도 안 차고 목걸이도 안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팔찌를 했냐. 이 팔찌는 어디서 났냐. 되게 황당한 얘기인데 인드라가 며칠 전에 지하철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반지하고 특히 시계를 이렇게 많이 차나. 휴대폰 같은 거 있으면 시계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액세서리용으로는 지나치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시계 차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흥미를 느끼면서 저렇게 팔찌 찾겠다는 심리는 뭔지 궁금했거든요. 인드라 순전히.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인드라 관심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더 이렇게 다양하게 저런 액세서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출근할 때 봤으니까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도 설거지가 지금 방송 시작하려고 설거지가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설거지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방송 끝나고 그때가 방송할 날이었네. 방송 끝나고 이제 정리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냥 손님이 두고 간 건지 원래 거기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냥 끼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손님이 두고 간 건지 싸구려예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싸구려. 이런 거예요. 잠깐 보여주세요. 이런 건데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끼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것을 뭘 의미하는지 알아가면 되겠죠. 요원님들 단체 회식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건 테네님 생각이 아니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매트릭스라고 여기는 거죠. 매트릭스. 이건 그냥 구기본과 바이윤 덕분이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더 나아간다면 어쨌든 인들한테는 너무 이런 우연이 많아서 그래서 이 세상이 진짜 매트릭스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구기본 차원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인더라도 이해가 안 돼. 이해는 안 되는데 이런 우연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뭔가 프로그램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행운의 팔찌. 뭔가 이 세상에 뭔가 프로그램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있는데 우연이죠. 너무 이렇게 인드라 개인적으로 우연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인드라 하면서 생각만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가끔 가다가. 예. 근데 그거는 도저히 어떤 다른 어떠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인드라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국유본 차원도 아니다. 국유본이 그렇게 기술 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손님 몰아주는 거는 국유본일 수 있어요. 손님이 좀 많아졌다 이런 거는 국유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예를 들면은 뭐 구글 트렌드나 뭐 이런 것들 맞춤 해가지고 인드라 가게로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유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하면 인드라 가게로 유인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을 고려하면 이런 것은 손님 많은 건 국유본 덕분, 바이온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그런 세부의 팔찌 같은 거는 들어볼 때는 국유본 차원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가쿠터니 인드라님은 매트릭스 유저고 우리는 NPC일까요? 그건 아니죠. 전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대륙자로 생각하고요. 저는 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오류가 난 NPC 정도 되겠죠. 자,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558회 옥솔타임즈 쇼 2022년 5월 23일 인올리 바이든형 만찬 건배사 같이 갑시다. 김건희 유경식당 집단 탈북 여정호번 유튜브 공개활동 태영호 성렬형 만찬사 AH 상시적 한미 통화 수합. 그래서 오늘은 12시까지 12시 조금 넘으면 딱 1시간 정도 방송하고요. 그 안되는 부분은 내일 할 예정이고 내일 오전에 하든가 내일 낮에 하든가 밤에 하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까지. 자, 바이온 엄지척 손흥민 대 BTS 흥민성렬 어퍼컷 만찬 바이든형 건배사 같이 갑시다. 경제 쿼드 바이든형 현충원 추모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기자회견 한미 상시적 통화 수합 젊은 시각 김건희 유경식당 집단 탈북 여정호번들 첫 공개 활동 자유아시아 방송 RFA 박진 김성환 태영호 원전동맹 유해소리 VOA 워시센터 테드레소 현대차 로스트룸 유익남 이런 제목입니다. 엄지척 네, 당신을 신뢰한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 바이온 관계는요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정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임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좋은 인연을 가져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에 참가하는 것이 반드시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둘 관계는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바이온 관계는 서로가 손캐 듀오 같은 사이다. 영원의 동반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손캐 듀오처럼 지금 손캐 듀오는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비록 성렬형하고 바이든 형이 직접 만난 것은 짧지만은 그렇게 손캐 듀오의 비유할 만큼 이 바이온 콤비는 앞으로 2022년 이후에 세계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인드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케디오는 득점왕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바이온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어떤 득점을 올릴까요? 기대가 됩니다.
엄지척. 믿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서로 믿고 있어요. 굉장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형 같이 갑시다. 마지막 인사는 엄지척. 당신이 최고. 그러면은 뭐 서로 간에 된 거죠. 성향도 비슷한 것 같아. 자, 그제 어제 오늘 3일은 한국 현대사에서 일대 전환을 알리는 참으로 의미 깊은 날이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사를 주관해온 지상의 신 국유본이 우리 한국을 변방국가에서 핵심 국가로 승격시켰음을 전세계에 알리는 3일이었다고 봅니다. 이 3일 동안 바이온이 보여준 환상적인 외교 궁합은 국유본 대안 전략의 극적인 변화를 실감케 하기에 충분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극적인 정세 변화에 대하여 주인공 씨파르 쪽바랍의 이거 반쪽압입니다. 죄송합니다. 반쪽압의 반쪽 정은 등 반쪽 파시오 세력은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끼고 긴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국유본이 자유한국을 핵심 국가로 삼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영내 역학 구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라도 그렇게 되어 가겠지요. 이런 대격변을 맞이하여 자이든 아니든 암암리에 국유본과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는 조언과 충고를 하시는 당대표가 이건 또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유본의 반중 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세대 전 구소련 등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 이후 또 한 번 세계 정세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그 덕에 우리는 한국은 그 핵심 국가로 선택되어 역사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방안은 우리 한국에 큰 행운을 가져올 바이온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온! 정치적 합성 장면 이건 또 뭐냐 넘어가고요. 우리 한국인들이 국유본과 바이든 대통령의 각별한 배려와 호의에 부응하여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이 압승하여 윤석열 정부가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팔찌가 무지개 세인데 성렬은 침식 무지개가 생각나네. 아니 인드라가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쓴 게 무지개 요정 통통 아니에요. 무지개 요정 통통. 자.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그 무지개 어떤 그런 것들 그 어떤 처음에는 나폴레옹이 어렸을 때 무지개를 그렇게 신비롭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무지개 끝에는 저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어릴 때 누구나 그렇잖아. 무지개 끝이 있는 데를 하늘에서 보면 되게 가깝잖아. 그러니까 저기 걸쳐 있는 데를 막 뛰어가면 도착할 수 있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뛰어가다가 뛰어가봐야 뭐 계속 무지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못 가는 거. 그런 게 있죠. 시지프스의 신화. 그러고 보니까 시지프스의 신화도 약간 해체론적이네. 자, 그 인드라에서 약간 걔를 좋아해요. 시지프스의 신화 쓴 알제리 출신의 그 작가가 데리다고 또 한 명이 그 까미 알베르 까미 이방 둘이 이제 마흔 선생은 사르트를 좋아하는데 인드라는 사르트를 싫어하잖아. 까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알제리 사람들을 좋아해요. 참고로. 자, 그렇고 위드 코로나 은혜가 인드라님 가게도 뻗치고 있군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퍼컷 성렬 형의 어퍼컷이 있고 우리 흥민 형의 어퍼컷. 흥민 형이냐 인드라가 나이가 20년이다. 어디서 이렇게 사기질이냐? 잘하면 형이지. 이것은 인드라 볼 때 이렇게 EPL 득점왕을 한다는 거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뭐 어떤 사람은 20년, 100년 그러는데 손흥민이 왜 안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나타나면 정말 충격을 빠질 것 같아요. 이것도 인드라는 손흥민이 득점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거 꿈꾸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황당하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 성렬형처럼 어퍼컷, 흥민이도 어퍼컷, 그래서 어퍼컷 사진을 잡아봤어요. 은열이님, 인드라님이 무지개 요정이라는 암시하는 팔찌. 자, 그리고 하루님이 이번에 바이든 각과 기시다 힘도 실어지면서 반쪽 견제하더군요. 이거 당연하지. 기시다의 힘을 실어줄수록 반쪽 압의 힘이 약화되니까 당연히 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정치 구조에서는 기시다가 그냥 최선인 거야. 아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차악이 되겠죠, 차. 국유본도 기시다 외에 대안을 항상 바라는 것도 같지 않고.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분석, 여러분들 궁금한 분들은 보시면 되고, 뭐 김진짜 라고 생각하는 아이게스나 김진짜, 이 친구들이 분석을 잘해요. 나름대로 재밌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천수는 그냥 연예인이 됐고, 이렇게 흥미롭게도 20시즌에는 손흥민이 17골, 케인이 23골이어서 득점왕이 됐는데, 그 다음 시즌에는 케인이 17골이고 손흥민이 23골로 득점왕.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건 뭐야?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우연이 있나? 그래서 나는 언론에서 막 얘기하는,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는 편이거든요. 축구에서 뭐 무슨 뭐 모우라가 패스를 안 해주네, 무슨 뭐 어쩌네, 그런 거 거의 저는 안 믿어요.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번에 이제 모우라가 만약에 교체돼서 패스를 안 해줬으면 골을 못 넣었을 거야. 엄밀하게 얘기해서요. 손흥민의 2골,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은 다 모우라의 발끝에서 시작한 겁니다. 모우라가 기점이에요. 모우라가 어시스트 하나 해주고, 또 모우라가 코너킥 찬 거를 빠져가지고 손흥민이 된 거잖아. 모두 모우라가 어시스트하고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맨날 방출대상 그러는데 인드라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EPL 그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3명. 그래서 손흥민 마지막 경기 때 손흥민이 근육 경련이 일으켜가지고 교체돼야 되는데 못했거든. 교체 인원이 다 했기 때문에. 근데 내년부터 다음 시즌부터는 3명이 아니라 5명이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모우라가 필요하고 베르바인이 필요합니다. 5명 교체니까. 그리고 인드라는 얘기했죠. 향후에 그 축구 방향은 교체 인원이 11명 되는, 이렇게 되면 더더욱더 감독의 힘이 실어지고 더더욱더 수의 싸움이 된다 이거죠. 400만 넘자님 어서오세요. 아랑이 흥민형 이제 업적까지 완벽해서 박지성이랑 비교 불가할 듯 축팬들 손박대전 이제 못한다. 예전에 넘었죠. 예전에 넘은 거. 저는 예전에 넘었다고 생각하고, 차범근, 박지성 예전에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만 이제 왜 그러냐면 차범근이나 박지성을 응원하는 애들이 성이 항상 약간 자이파쇼 분위기가 있는 애들이거든. 약간 자이파쇼 애들이 약간 고집스럽잖아. 이제는 걔네들도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드라가
예, 1세대 대중문화평론가이고 한국 최초로 축구평론을 책으로 쓴 사람이잖아요. 그 이전에 인드라처럼 축구 자체를 뭔가 이렇게 기획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뭐 신동희 선생이라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도 인드라가 이렇게 막 발굴한 게 인드라죠. 말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간 축구계에서 알게 모르게 인드라가 힘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붉은 악마 1호, 1호인가 1세대 1호인가 붉은 악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킹스 스피치겠어? 이게 매우 흥미로운데, 왜 그 인드라가 그 미국 드라마 소개한 바 있잖아요. 그 미국 드라마 그 뭐더라? 그 애플 TV에서 하는 거, 이기적인 이기적인 스트라이커, 팀의 화합을 저해해서 결국은 감독이 그를 기용하지 않는다, 뺐더니 팀이 승리한다. 이제 이러한 어떤 테드레소인가 이러한 드라마가 인기가 끌었다 이거죠. 거기에 정반대의 어떤 스트라이커가 이제 골잡이가 손흥민이다. 그리고 약간 케인이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근데 작년부터 확실히 달라진 게 눈에 보이고, 저렇게 팀이 저렇게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손흥민이 단지 핵인싸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덧 토트넘의 리더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생각에 케인이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케인보다 저 흥민이가 한 살 많은데 뭐 나이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은 인드라 분명히 얘기하지만 케인이 더 손흥민보다 뛰어나요. 케인은 골잡이일 뿐만 아니라 플레이메이커까지 9번과 10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는 전 세계에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건 케인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케인이 할 수 있는 건 손흥민이 못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갖고 있어요. 내가 손흥민 좋아하지만, 손흥민 팬이지만, 누군가 만약에 비교한다면 저는 손흥민이냐 케인이냐 누가 더 실력이냐, 저는 케인 편을 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케인이 한 수 위일지라도 그 차이는 미미하고, 손흥민이 대단한 일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실력은 케인이 높지만 토트넘의 리더는 손흥민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능력이 그 사람의 어떤 전체 사람들을 끌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리더십이 일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반드시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그 조직을 리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토트넘이 벌리에게 지고 아스날이 챔스 나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왜냐하면 극적인 승리가 아스날에게 있어 보이는 시나리오 같습니다. 손흥민의 득점왕은 어려울 듯 하고요. 지난번 경기에서 감독이 경기 다 안 끝났는데 뺐잖아요. 의도적인 거죠. 이렇게 토토충님 덕분에 토트넘이 4위하고 손흥민 득점왕 되었네요. 어그로 확실히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인드라가 걱정했어요. 인드라가 좀 손흥민 뉴스를 약간 전면에 배치했을 때 인드라의 덕분으로 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님 덕분에 확실하게 토트넘이 4위하고 손흥민이 득점왕 될 수 있었다. 님이 만약에 이런 댓글을 안 달아주었으면 인드라 생각에 손흥민이 득점왕 못했을 것이다. 신들리는 갑자기 골키퍼가 갑자기 미친듯이 선방할 때가 있거든. 그냥
예, 자기도 모르게 본능대로 이렇게 딱 갔는데 예, 예, 공이 거기서 딱 맞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 실수했는데도 거기에 공이 맞다든가 예,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예, 님 덕분에 우리 토토충 님 덕분에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손흥민 좋아하지만 손흥민 팬 이전에 보다 콘테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콘테냐 손흥민이냐 하면 저는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토트넘 팬이기도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손흥민을 버릴 겁니다. 콘테가 보다 낫다. 콘테 감독이 아주 유능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콘테 감독, 손흥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아직 감독 마인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받아들인다. 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간에 2골 넣었는데 뺐잖아. 이번에 클롭세스키도 2골 넣고 뺐어. 왜 뺐는 줄 알아요? 선수들은 2골 넣은 다음에 그러면은 헤드트릭 욕심이 생긴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2골 넣으면 3골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개인 플레이에 들어간다고. 그럼 콘테는 세세하게 그 조직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막 선수가 미쳐버리면 그 조직력이 깨지고 그러다가 막 그 흥분해가지고 골 한번 넣고 퇴장당한 예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그런 애가 퇴장당하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거든. 축구는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손흥민이 만약에 헤드트릭하고 그때 막 앞섰다고 칩시다. 살라보다 더 많은 골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손흥민한테 동기부여가 안 돼요. 이번에 아스날한테 에버튼이 대패한 이유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지. 지난 홈 경기에서 이미 잔류가 확정됐기 때문에 월드컵 기분은 누렸어. 뛸 마음이 안 생기지. 전반전이야 막 뛰는 거지. 선수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체력도 후반으로 가면 이게 체력도 딸리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악착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다고. 힘들면 전반전에는 안 힘드니까 뛰지만 후반전에 힘들어.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정신력이고 거기에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 되지 생각이 딱 든다면 과감한 태클도 안 할 것이고 적당한 선에서 수비하고 적당한 선에서 공격하다 보면 대피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그때 계속 헤트트릭을 했다면 손흥민한테 동기부여가 많이 생겼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손흥민은 승부욕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흥민은 생각은 그렇지 몰라도 손흥민 몸이 반응해요. 이번에 손흥민이 노리치전에서 2골 넣었잖아요. 그 살라에서 단독 선두가 된 거야. 그 다음부터 손흥민이 근육경련이 일어났어요. 그 왜 일어났을까요? 손흥민이 무리를 했단 말이야. 계속 힘을 주면서 경기해가지고 좀 전반 후반부터 계속 힘들어 했다고요. 근데 모르지. 인간의 그 호르몬 때문에, 이 호르몬 이벤트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이벤트 호르몬일 때는 힘줄 줄은 몰라. 이벤트 호르몬은 그 성과가 날 때까지는 아픈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몰라요. 밤새 야근하고 이래도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그게 이벤트 호르몬 덕분이에요. 근데 그 이벤트가 끝나면 그동안에 자기가 몰랐던 피로감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근육경련이 일어난 거야, 손흥민한테. 만약에 손흥민이 골을 못 넣었다. 그럼 근육경련은 일어날 리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다.
호르몬이다. 이벤트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이게 감독 마인드지. 동기부여를 계속하려면 콘테는 뺐어야 돼. 인드라는 콘테 지지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손흥민 왜 뺐냐, 무슨 음모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음모론이 말로 파시오 음모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의미 없는 음모론이다. 과학을 잘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인간의 몸은 호르몬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성렬형 득점왕 국민 모두의 희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 이게 뭐니까 통해요. 성렬형이 하니까 진실되어 보이죠. 월드컵에서도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문전비 자이 파시오가 이렇게 이런 거 축전 보내면 성의가 없었잖아요. 전 성의가 없어. 예전에 성민이 분노했었다. 문전비한테.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BTS와 이 손흥민 둘이 사이가 좋습니다. 손흥민이 BTS한테 뭐 이렇게 하고 BTS가 또 손흥민한테 뭐 사인도 주고받고 유니폼 주고받고 뭐 이러는 관계인데, 이 BTS와 손흥민 인드라는 모처럼 이제 집에 가서 둘째가 지방 유학을 갔는데 마침 인드라가 힘들어가지고 인드라를 좀 도와줬어요. 저녁에 잠시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집에서 모처럼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주문을 해가지고 무슨 탕수육도 주문하고 무슨 회도 주문하고 그래서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으면서 축구 경기를 봤는데 하필이면 그게 손흥민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축구 경기에 진짜 이렇게 손흥민 경기에 관심 있었던 사람은 인드라가 하나고, 우리 둘째는 레스터 팬이에요. 토트넘 팬 아닙니다. 이제 인드라 영향력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제 축구 교실에서 공 좀 차보냈는데 뭐 잘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저 둘째는 레스터 팬이고 자기 친구들은 아스널 팬이래요. 친구들 상당수는. 그래서 토트넘 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둘째는 또 피파충이거든요. 피파 게임 아시죠? 피파충. 그래서 이제 둘째는 무슨 뭐 몰랐었는데 뭐 구글에서 해외 축구 무료 하면 이렇게 어둠의 경로로 볼 수 있는 데가 있대요. 저는 모르는데 그걸로 둘째는 계속 그 리버풀 경기를 보더라고. 울버햄튼과 리버풀 경기. 토트넘 경기에는 관심이 없고, 전 토트넘 경기 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나온 얘기가 BTS와 손흥민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유명하냐. 인기가 있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고, 누가 더 유명하냐, 퍼필러하나, 뭐 이런 잠시 토론이 있었어요. 나타샤는 BTS 팬이니까, 예성 팬이니까 BTS가 더 유명하다 이런 입장인 거고, 둘째는 레스터 팬이긴 한데 그래도 손흥민이 더 유명하지 않냐. 둘째는 또 그 힙합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BTS 잘 인정 안 하고, 왜 그런 애들 있잖아. BTS는 무슨 힙합을 배신한 자다 이런 식으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힙합을 좋아하다 보니까 BTS 별로 인정 안 해. 둘째는 그런 얘긴지. 하여튼간에 손흥민이 더 인기가 있다, 유명하다, BTS가 더 유명하다, 이렇게 이제 모자지간의 논쟁이 잠시 붙었었는데, 이때 인드라의 선택은 뭐냐면 나타샤 편이죠. 원래 남편은 나타샤, 마누라 편을 들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BTS와 손흥민이 누가 더 인기가 더 유명한가, 인지도가 더, 그러니까 이때는 유명한가, 그래서 이 유명하다 이거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수치를 볼 수 있는 게 있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령 인지도가 높은 걸로 따지는 것은 국제적 기준으로는 트위터 수 뭐 이런 걸로 인지도를 따지거든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호날두가 메시보다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잘하는 건 메시가 축구를 더 잘하지만 이렇게 인지도 면에서는, 인기나 민지도 면에서는 호날두가 더 높다 거든요. 그 트위터 숫자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 트위터의 그 구독 수가 그렇게 하나의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죠.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어떤 것이 더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스포츠는 남성 한정으로 관심이 있지만 음악은 남녀 모두에게 관심이 있어서 방탄합니다. 아니요, 저는 제 생각은 다른데 남성 한정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이 다 관심이 있는데 남성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BTS는 남녀 모두에게 관심이 있지만 주로 여성들이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BTS의 상당수 팬들은 여성 팬이고, 근데 그 BTS 공연장에 남성들이 꽤 된다. 그래서 BTS도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은혜린이 손흥민은 창, BTS는 방탄. 이거 은혜린이 또 오늘 하나 건졌네요. 이런 댓글이 NTF인가 이런 거, 이런 거 저장해 놔야 되는데, 저장해 놔야겠다. 이거 너무 아깝잖아, 이 아이디어. 이런 비유. 아까워요. 뭐야.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거 이게 하여튼 간에 은혜리님, 태리님이 이런 거 잘 하시죠. 하나 건졌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못쏠들에게 유익남이 모처럼 재밌는 거 했어요. 양아치. 카메라 앞에서 사람 편을 읽은 양아치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컨셉이었다. 그래서 일단 유명해지는 게 중요하다. 이들아, 이거 유명해진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평판이다 이거야. 조직 내 평판. 인드라 경험에서도 저게 맞아요. 인드라 경험상으로 볼 때도. 인드라가 이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평판이란 게 중요한 게, 인드라가 이제 건대항쟁 이전까지는 대학교 사회에서 여자 후배들이나 뭐 여자 선배들이든 인드라는 그냥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건대항쟁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호감을 보이더라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건대항쟁 자체가 아니라 뭔가 해낸 거야. 인드라는 그냥 우연히 한 건데, 인드라가 건대항쟁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거 없어요. 인드라는. 그러나 인드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더라고. 뭔가 대단한 인물. 인드라하고 뭔가 얘기하면 자기도 격이 마치 연예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연예인을 만약에 길 가다가 우연히 봤어. 여러분 막 좋아하잖아. 그리고 같이 셀카 찍었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게 인간이야 이거야. 이거를 잘 집어야겠어. 유익남이. 부족 심리다. 부족 심리. 어떤 특정 조직에서 있으면은 별별 일은 없는데 그 조직에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 그런 이게 굉장히 능력과는 또 다른
위계 질서다 이거예요. 그 위계 질서가 요즘 노스님께서 계속 밀고 있는 1층천, 2층천 그런 겁니다. 인간에게는 평등의식도 있지만 동시에 위계 질서에 대한 서열의식도 본능적으로 있는 겁니다. 평등의식과 서열의식이 동시에 본능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 어떤 것들을, 이 한쪽을 인간에게 평등한 건 없다, 인간에게 서열이라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다른 쪽이 도드라져 보일 뿐이지 인간에게는 서열의식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동물들에게도 있잖아요. 인간은 동물 아닙니까? 그것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서열의식을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파시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느리님 어서오세요. 자존감이 중요해요. 처맞고도 1등 행사하는 자존감. 어쨌든 간에 이 모쏠 분들한테 인드라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유명해져라 이런 얘기를 뭐 유익 나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 평판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그런 조직원, 조직에 많이 참여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에 많은 참여하시고 아무렇게나 막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잘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리더일 필요는 없어요. 인드라 생각에. 인드라 같은 건 리더가 된 적은 없지만 아싸, 손흥민 같은 핵인싸는 아니었지만 인드라의 같은 스타일은 아싸잖아요. 아싸. 인싸 같은 아웃사이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손흥민 얘기했네요. 이건 뭐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잔류했는데 손흥민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우리 바이든 형, 방한하신 바이든 형 예우에 최선을 다해야 바이든 대통령도 따봉, 바이든도 따봉. 바이든 자유아시아 미국의 소리 방송. 바이든 미한 동맹 강화, 세계 평화 번영 핵심축. 그리고 바이든 형이 동작동 국립현술 서울 형충원 찾아 10분간 참배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바이든 형, 인드라가 이야기했듯 이번 우리 바이온 정상회담을 통해서 인드라가 현재 우파 판도를, 우파 유튜버들을 나름대로 분류를 할 수 있었다. 아주 고마웠다. 바이온 덕분에 우파들을 나름대로, 우파 보수라고 자처하는 애들을, 인드라 유튜버들을 나름대로 분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것이었다. 인드라는 누가 가짜다, 누가 진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이번에 어쨌든 바이온 정상회담은 대한민국과 세계 인류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여기서 뭔가 행보를 같이 하지 못하는 자들은 퇴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아웃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역시 관심을 보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퍼스트 인드라 구독자예요. 딱 굉장히 중요한 뉴스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알자지라에서도 이렇게 의미를 해서 빅터 차 이렇게 초대하고 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한미연합훈련은 다시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래 영상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했던 상륙작 훈련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상륙훈련 당시에 미숙한 운영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와 독일 해군 기습공격으로 1000명이 넘는 연합군 사망자가 발생했었다고 하네요. 실전도 아니고 훈련 도중에 1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었던 사실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숙달을 했으니 실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에 비춰볼 때 현재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훈련 자체가 억지력이 되는 거예요. 굳이 막 인드라가 막 일부 우이파시오로 추정면을 북폭 뭐 이런 얘기하는 거 필요 없이 그냥 한미 연합훈련 이거 잘하면 돼요. 이전보다도 그냥 예정대로 잘하면 이거 자체가 억지력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F급 픽에서도 한마디 했고요. 3가지 핵심 요소 방향은 뭐다. 그동안의 안보 동맹 첫 번째 뭐 이런 한미 연합훈련 이런 거 강화 이런 것들이, 두 번째는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나아가서 안보 경제 동맹으로 나아간다. 세 번째가 경제 쿼드다. 이렇게 3가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잡았다. F급 픽. 그 다음에 경제 쿼드에서 송예령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왕이 메콩 시파르가 격렬하게 반발했다. 한미 공동 기자 공동 성명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빨간 글씨는 인드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놓은 것이니까 보시고요. 예정돼 있고 예측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글로벌 포괄 동맹, 인도 태평양 동맹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렇게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무기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것은 큰 그림에서 성렬왕의 대담한 계획과 포함되어 있다. 대담한 계획. 그래서 성렬왕의 대담한 계획이 뭐냐? 뭐 이렇게 이름만 있고 실체 구체적인 게 없지 않냐? 성렬왕의 대담한 계획이 뭐냐? 근데 이거를 인드라 이미 얘기한 바 있어요. 뭐냐? 종전선언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조건은 반쪽 정원이 저쪽 반쪽 아베 쪽에서 허락이 받아져야지 반쪽 정원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어떠한 것이냐면, 핵무기는 놔두고 어차피 북핵은 구경 거니까 재래의 무기, 장사포, 이건 엄청나게 낡아가지고 인드라 강조한 게 뭐죠? 쟤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장사포를 쏘면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포탄이 어디로 날아갈지 북한 애들도 모른다 이거야. 그거는 수도권의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은 뭐죠? 비무장지대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이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어떤 장사포나 이런 것들을 후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 작업으로 주한 미군의 여태까지 용산에 있었는데 평택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용산으로 간 거고. 그만큼 북한도 물러서라. 이런 게 종전선언과 다 관련이 있는 떡밥이에요. 이 종전선언의 떡밥은 국유본이 기획한 거예요. 문전비 시대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인드라 볼 때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순전히 바이윤의 정치력에 달려있다. 국위원이 기획한 건 분명해요. 제가 볼 때 큰 그림이 있다. 이거는 이 종전선언은 문전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트럼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이윤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성렬형 시대의 종전선언이 되는 것은 굉장히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문전비 시대의 종전선언은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그러니까 트럼문식은 어떻습니까?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고, 적화, 이런 게 도식이 트럼문 아닙니까? 반면에 바이윤의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전쟁 방지, 정쟁 억지, 불필요한 어떠한 안보 불안을 해소시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인드라가 얘기했죠. 이거는 종전선언 이런 그런 큰 그림은 문전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전비 파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이윤을 위한 것이다. 근데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반쪽 아베가 반발할 수도 있고, 맹공 시파르가 이것도 반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큰 그림은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문혜리님, 재용이가 프레지던트 윤, 프레지던트 바이든 할 때 멋있더군요. 재용이가 문혜리님, 저는 재용이 형 그러는데, 인드라보다 나이가 어려도, 인드라는 인드라보다 능력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말 까기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 반쪽 정원, 반쪽 노면 이러는 거는 인드라가 좀 무시하거든. 걔네들은 반쪽 노면이나 문전비나 그러니까 인드라가 반말 찌찌거리고 이러는 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애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렬이 형 이러는 건 인드라가, 성렬이 형이 서서 나이가 인드라보다 낮아도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인드라 김길선 누님 그렇게 하잖아요. 박근혜 누님. 좀 만만하게 보면 이제 인드라가 우리 김부선 언니 이러잖아. 저는 문전비나 반쪽 놓으면은 좀 무시해요. 저는 좀 만만하게 보고, 그렇습니다. 우습게 봐요. 네가 뭐가 잘났는데 반쪽 놓으면은 반쪽 놓으면 깐다 이거야. 난 반쪽 놓으면보다 잘난 놈이야. 성렬 형보다 못난 놈이지만, 바이든 형보다 못난 놈이지만 반쪽 노면보다도 잘난 놈이야 인드라가. 이런 인드라보다 못난 놈을 어떻게 대통령을 시켜? 이게 인드라의 기본적 생각이야. 성렬형은 대통령이 맞아. 인드라보다 잘났잖아. 대통령 해도 돼. 근데 어떻게 반쪽 노면이나 문전비는 이게 인드라 대통령으로 인드라 무시하는데 어떻게 저런 놈이 어떻게 대통령 되나,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 문전비나 반쪽 노면보다 진심으로. 근데 이제 성렬형이나 박근혜 누님보다는 인드라가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의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이 둘 분 다 중요하죠. 이건 안보 분야에서 김성한, 외교 분야에서 박진. 이 김성한, 위성락과 이제 그 이재명 옆에 있었던 사람은 위성락이고, 성희롱 옆에 있었던 그 안보 분야는 김성한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김성한과 박진 외무장관을 중시해야 됩니다. 앞으로 성렬형 정부하에서는, 이 외교 안보하에서는 김성한, 그 다음에 박진, 이 두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소인수 회의가 3대3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김성한, 박진이 같이 배석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분들이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김성한과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데니얼 클린트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이 정도면은 이게 장관급이 아니지 않냐. 한국은 예? 외교부 장관인데 저쪽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나왔냐. 예, 저게 나요. 그냥 장관이 국무부 장관 아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클린턴 브링크라는 분들을 기억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외무는 왜 발탁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야 어쨌든 강경화 인물이 없었어요. 강경화 그쪽 트럼프와 연계될 수 있는 인물들이 없었어요. 강경화가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변이 임명한 겁니다. 트럼프 귀족이 반쪽압의 트럼프 계열 구변 귀족이 강경화를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무장관은 문좀비나 성렬영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성렬영이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트럼프 강경화 권리라고 임명한다. 넘어가고요. 자, 10분까지만 방송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 시간 40분 넘겨. 40분 넘기죠. 이거는. 그래서 공상 정상회담 소인수 단독 확대담 수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시 통화 수합 얘기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좋은 거죠. 인들아 늘 강조하는 것. 이거 최근 원화 변동성 심화로 인해서 송일영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이거는 당장 한미 통화 상시적 통화 수합을 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바이오현 효과죠. 그러면은 이 금융시장에서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환율이 지금 원화가 많이 강달러기 때문에 원화가 많이 올라가지고 쓸데없는 어떠한 그 헤지펀드 세력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지만 지난 시기처럼 외환 얘기는 결코 없어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커져가지고. 하지만은 이런 어떤 일시적으로 헤지펀드들이 장난칠 수 있는 요지를 아예 차단시켰다는 거, 이게 어떤 신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문전비가 싸지른 어떤 국채,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세계 최고의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어떤 그런 재정 강국이었는데 문전비가 단 5년 만에 똥을 엄청나게 싸버리는 바람에 개떡같이 됐잖아. 이용해 먹기 딱 좋거든요. 약점들이 많으니까 테라처럼 공격하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대한민국 경제를. 이거를 송일영이 바이온 만나면서, 바이온 정상회담하면서 안심시켰다 이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 테라와 대한민국 증시는 다르다. 증시 올랐네. 디커플링이 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통화수합은 상시적 통화수합이 한미 혈명으로 가는 길이다. 인들아 10년 전부터 주장했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차원 더 나아갔다, 진전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한국, 미국과 상시적 통화수합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바이온 정상회담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상시적 통화수합이 단지 인드라 같은 사람의 바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실현 가능하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다 이거. 공식적으로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전까지는 이런 논의조차 안 됐고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사람들이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한미 통화 수합, 상시적 통화 수합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인다 이거야. 상상해버리. 예, 이게 상상이 중요한 거야. 이제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주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당장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거 확대위에서 추경호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인드라는 한미 상시적 통화 수업과 같은 중요한 사안인 경우 신영성 청와대 비서관 예처럼 관리형 기재부 미션이 아닌, 그러니까 추경호도 국회의원이 임명한 기족이에요. 기재부 장관 정도면. 그러나 추경호는 관리형이고 인드라가 입장은 이런 어떤 한미 통화 수합, 이런 어떤 상시적 통화 수합 같은 사안은 어떤 이런 것들은 창의적인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김소영 같은 그런 청와대 용산 경제기획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기재부 장관은 관리형이고 이쪽은 신현성 비서관처럼 뭔가 이쪽에서 용산에서 나와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요. 원전동맹 여기까지. 워싱턴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내일 아침에 방송하고요. 뭐 사정이 생기면 저녁에 오늘처럼 11시에 문 닫고 가게에 손님들한테 강제 종료시키고 방송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드라는 늘 사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아세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것들을 자기한테 뽑아내서 엑기스를 뽑아내서 자기의 자기 개발 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단골 하나가 깽판 쳐놨어. 그냥. 막 그냥 술 취해가지고 막 뒤집어 놨어요. 설거지 하려면 2시간 걸려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자, 고맙습니다. 웃고 있잖아요.